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훌륭하다 미주대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어제는 장 마감은 잘 했죠. 그래서 오늘은 좀 상승 추이를 해줄 줄 알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해가지고 쭉 빼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약간 장 마감할 때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인데요. 이 위에 이 선들 있잖아요. 여기 맞은 것들, 이 선을 좀 넘어가 줬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예요, 어제. 그래 넘어가 줬으면 했는데 이 선을 못 넣고 딱 거기를 맞자마자 약간 후두둑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예상했던 거는 매수세가 들어온다 하면 그래도 여기 이 선 위에서만 마감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약간 불안감은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감 잘했다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그냥 시작하자마자 올리는 척 하면서 여기 닿지도 못하고 그냥 후두둑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선까지 제가 여기 중요한 선, 그 마지막 보는 멘탈선 자리까지 됐었는데 또 왔다가 올라가지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저께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다,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차트 보는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누가 맞고 안 맞고가 없다는 거 아시고, 우선은 저로서는 이 캔들로 해갖고 나갔고요. 그리고 이 선에 닿으면은 저는 기술적 반등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이게 기술적 반등, 여기까지 기술적 반등이에요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나마 좀 올라와줘서 오늘 장을 좀 어제의 고점보다 좀 위에서 시작했다면은 횡보를 하지 하락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딱 여선 맞았죠. 여기 선 맞았죠. 기술적 반등이라고 제가 정확히 볼 수 있는 저만의 차트 읽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맞고 쭉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드게 바운스가 된 거였죠. 내려오고 지금 여기 저점을 하고, 그러니까 이틀 전 저점을 이제 까지 내려왔다가 살짝 올라옴을 준 상태예요. 근데 지금 장외에서는 조금 더 빠지고 있죠. 장외에서. 그래서 우선은 스파이는 여기 381불 부근하고요. 한 380불까지 보시고 그 아래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만 버텨준다면 그래도 장이.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 선 안에서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한 180불 부근에서 장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떨어지거나 살짝 올라온 척 하면서 기술적 반등을 주고 좀 더 많이, 약간 더 많이 중간에 호재거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많이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파이 같은 경우 380불까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80불. 네, 장 시작하는지. 장의 시작은 한 381불까지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380불 밑으로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계속 주시하시고 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 지금 포커스가 국채금리에 엄청 되어 있죠. 오늘 장중에 1.6까지 갔는데 그래도 오늘 마감은 1.525% 정도? 1.5 했는데 1.5가 원래는 연말 정도에 도달할 수 있다 생각했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반응을 해줬겠죠. 10년물 금리가 모기지나 학자금, 대출, 그리고 카드이자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년물도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좀 문제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에 장 시작했을 때는 신규 실업수당 예상보다 낮게 나와서 그래도 이게 증시를 좀 받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은 고용지표가 잘 나오니까 연준이 금리를 빨리 올릴 수도 있겠다는 뉴스까지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채권 구입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다 악재거리가 돼버리는 상태예요, 지금은. 심지어 이제 1조 9천억 달러 경기부양 곧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대규모의 채권 발행이 되는데 그게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대신에 우선은 부양책이 빨리 나오기라도 하면은 좀 이런 뉴스들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뉴스로는 뭐 대출 받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빠지는 게 너무 빠진다 생각했던 게 그래도 금리가 오르고 하니까 은행주들이 좀 반응을 해서 오늘은 은행주들이 그래도 좀 상승 추이 해줬으면은 제가 오늘은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다 내렸어요. 다.
그러니까 너무 뭐 은행주도 내려버리고 좀 받칠 수 있는 구석을 찾으려고 했는데 와치리스트를 봐도 그리는 VIX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는 VIX밖에 없어요. 그 많은 와치리스트에서 뭐 한두 개 있었는데 뭐 스타벅스나 제가 갖고 있는 킴벌리 뭐 그런 몇 개의 종목 외에는 다 빨간색이더라. 다 그린 캔들로, 이건 VIX인데 그린 캔들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게 금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뉴스 나오기 전에. 아니 뭐 뉴스가 이미 나왔는데 제가 못 봤은 걸 수도 있고요.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경기가 좋다는 전제하에 금리가 오르는 거고,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죠. 금리가 오르면 증시시장은 주춤을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하는 거는 주춤이 아니라 약간 많이 더 떨어진 그런 느낌으로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금리가 오르면 주춤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금리가 오른다는 건 경기가 좋은 거를 반영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우려했던, 이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전에, 금리를 올리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실물 경제는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인플레이션까지 돼가지고 그게 떠밀려가지고 금리를 올려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정말 좀 걱정하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거기 뉴스까지 같이 나왔어요. 그런 뉴스가. 그래서 뭐 저의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모든 게 부양책이 됐던 뭐 실업수당이 예상보다 낮았던 상관없이 그냥 다 금리가 오르는 데에 영향을 줄 거다라는 뉴스가 나오니 증시가 받치고 있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그리고 신박 매물도 많이 나왔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도 아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그 구름들을 완전 깨끗하게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단시간 안에 나오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동안은 멘탈 좀 잡고 항상 증시를 보면서 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버블 논란 뭐 항상 있었죠. 버블 논란은 항상 있었지만 뭐 요즘에도 이제 장이 워낙 안 좋고 하니까 버블 얘기 곧 터질 거다, 뭐 버블을 과거에 예측했던 사람,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훨씬 또 역시나 증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좀 덜 하는 게, 뭐 UBS 쪽에서도 금리가 오르는 거는 성장 기대감으로 하는 거니까 걱정할 거 없다란 말도 나오고, 금리가 빨리 움직이면 어차피 연준이 개입을 할 거니까, 과거에 10년 국채금리가 이렇게 빨리 올라간 적은 없었지만 하여튼 연준이 개입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GM이 갑자기 어제 저녁부터 해갖고 GM이 급등했죠. 근데 오늘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해갖고 조금 오르는 척 하면서 쭉 내려온 상황인데, 우선은 여기에 물리셨거나 힘들어 하셨던 분들 탈출할 기회가 있었다면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나 뭐 증시에 영향은 줬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오늘은 또 오르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지금은 빠졌고 장 외에서도 약간씩 내려오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거 지금 미국 친구들은 불씨가 금방 꺼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그만 좀 하자, 이거는 이제 끝날 거야 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이게 뭐 돈을 넣어서 금방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게 저도 있는 건 좋고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이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빨리 좀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AMC 같은 경우도 올라갔다가 그래도 지금 한 7.8에 해서 내려왔네요. 그리고 오늘 테슬라 뉴스 있었죠. 모델 3 일부 공장을 그 반도체 공급 부족해가지고 한 2주 동안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뭐 워낙 안 좋으니까, 그래서 다들 아시죠? 증시를 떠받들 수 있는 건 없다고요.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증시가 안 좋은데 악재까지 터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실망 매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오늘 또 어저께 올라간 거에 어제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어제 저점까지 내린 상태예요. 어제 저점을. 저는 오늘 사실 좀 행보만이라도 해줘라 그러면 땡큐다 생각했는데, 시작은 잘했는데 근데 그냥 쭉 내리더라고요. 쭉. 그래 지금 여기까지 도달해 있어요. 그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완벽한 멘탈선을 깨진 않았어요. 멘탈선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지켜줘야 하는 자리가 654불 정도.
만약에 654불까지 밑으로 내려갔다가요, 654불이나 뭐 위쪽으로 올라오는 경우에 659불까지 봐가지고 그 위로 올라서지 못하고 거기서 주가를 보실 때 고점이 딱 그 부분이다, 그리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약 한 26불 정도? 전에 저점이 약 619불 정도 였는데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한 626불까지는 내려갈 수 있을 여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증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일부 종목들을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다들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상대방 종목이 올라야 내 종목이 오르고, 내 종목이 올라야 상대방의 종목이 오른다는 말이 여기서 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계속 저한테 말씀 주시는 게 습관적 익절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요즘에 좀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장기 투자 어카운트와 스윙 어카운트를 두 개 나눠서 하셔도 좋다는 거. 그리고 굳이 스윙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장기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장기를 하시면서 이런 샀던 데까지 해서 다시 내려오는 그 아픔을 겪어야 되니까 장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공부를 하셔갖고 자기의 자금을 운용하시는 건 좋은 방법이긴 하고요. 대신에 장기만 하신다고 하면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묻지마 장투는 없다는 거 확실히 아시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습관적 익절이란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부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참 장기 쉽지 않아요. 이런 장 만나면 참 실제로는 정말 힘듭니다. 겨우 수익 다 내놨더니만 50% 수익이었던 게 15%로 줄어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참 장기 투자 최근에 시작하셨거나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약간의 힘듦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선은 기업을 믿고 버티신다면은 장기 투자, 묻지마 장기 투자 말고요. 공부하시면서, 그리고 지금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계속 캐치하시면서 멘탈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단기 투자인 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 주식하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멘탈 잡고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선물지수인데요. 선물지수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내려오는 건 괜찮다. 하지만 내일 아침 부근으로 해서 좋은 이야기 터져서 위쪽으로만 올라주면 그래도 증시는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이런 시나리오로, 지금 말씀드린 시나리오로 갔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다들 너무 힘드신데 파이팅 하시고요. 멘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부자 되시고 감사합니다. 안녕.